안녕하십니까,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8월 19일이고요. 목요일입니다. 오늘 주시장은 61포인트 하락한 3097포인트고요. 거래량이 6억 5천만 주 거래가 됐습니다. 오늘 투자자별 동향 먼저 보겠습니다. 개인이 8천 매수했고요. 외국인 2700 매도, 기관이 3200 매도했는데요.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가 1500 매도, 투신사가 800 매도, 연기금이 200 매도했습니다. 기타 법인이 약 2000 매도했네요. 업종지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가 약 7% 큰 폭의 상승률 보여주었고요. 나머지 기계, 철강, 건설, 운수창고, 운수장비, 유통, 전기가스 위주로 큰 폭의 하락세 보여줬습니다. 증권주도 오늘 크게 빠졌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는데요. 다 팔았죠? 카카오 소폭 1000원 상승했고요. 카카오뱅크가 7,500원 8%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 반등하나요? 혼자 빠지던 종목이 혼자 반등했네요. 8% 65,000원 상승세 보였습니다. 현대제철이 아니라 SKC가 반등했군요. 현대제철은 오늘 5% 크게 하락했습니다. 추세 이탈한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크게 볼 필요가 없겠네요. 다들 팔았습니다. 거래업 상위 종목들인데요. 고가지들도 오늘은 또 눈에 많이 띄네요. 기관들이 팔았다고 봐야 됩니까? 저가지도 있고 고가지도 있고 거래량을 보니까 오늘은 가수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명을 잘 모르겠어요. 에스크 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또 크게 상승했고요. 나머지 큰 특징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뭘 봐야 될까요? 오늘 투자자별 동향을 그래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개인이에요. 개인이 11시 반부터 횡보하고 기관이 조금 매수에 돌아서는 줄 알았었는데 막판에 그냥 팔아버리고요. 외국인은 하루 종일 팔았다 보면 되겠네요. 3시 무렵 막바지에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도 물량이 크게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개인이 본의 아니게 오늘 개인들이 좀 매수한 걸로 보여지네요. 중시 주변 자금 동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거래 영업일수로 따지다 보니까 8월 17일이에요. 오늘은 8월 19일인데 영업일수로 고객예탁금이 8월 12일 날 고점 치고요. 8월 17일 날부터 좀 크게 빠지면서 70억 정도 보인 것 같습니다. 실질 고객예탁금도 보게 되면요. 8월 12일 날 고점 치고 월화 계속 감소한 걸로 보여집니다. 아마 어제 오늘 보면은 좀 더 예탁금이 더 감소하지 않았나. 또 어쨌건 고객 예탁금은 아직까지는 70조 원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추세를 한 달 동안 추이를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괜찮은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수금은 아직까지도 높은 상황이고요. 주식형 수익증권 소폭 감소하고 있죠. 아마 주가 하락을 보면서 환매 들어간 걸로 판단됩니다. 주시장이 불안해요. 환매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 지금 물량 소화를 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해외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을 보게 되니 오늘 한국이 1.9% 하락했고요. 홍콩은 2%, 대만은 2.6%, 일본은 1.1%. 일본하고 중국은 잘 버텨요. 중국과 일본 지금 물속에 잠겼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금 코로나만 해도 한 2만 명 가까이, 2만 명 넘나요? 2만 4천 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 정도면 우리 한국보다는 잘 버티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 시간 현재 영국과 독일이 좀 크게 하락하고 있어요. 이거 현재 이 시간 현재입니다. 지금 계속 하락했는데 좀 돌았을까요?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영국과 독일이 지금 크게 하락하는 것은 아시아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거 영향받는다면 어제 다우지수가 한 1%가량 빠졌는데
유럽 증시가 하락한다면 오늘 뉴욕 증시도 조금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가 이렇게 또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어제 뉴욕 증시가 크게 빠졌기 때문에 오늘 아시아 증시가 같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출발은 미국인데요. 미국에서 플러스가 나면 같이 플러스, 미국에서 마이너스가 되면 같이 마이너스, 이런 현상을 많이 보여줍니다. 아시아가 출발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는 또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렇게 보여줍니다. 네, 뭐 이 정도 봤고요. 이제 다시 그 차트로 다우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 1% 크게 빠졌죠? 지금 하락하는 거 봐서는 뭐 61선을 일단 이탈할 건가요? 여기도 61선 살짝 이탈했고 이때도 이탈했고 이런 모양 한번 따줄까요? 뭐 좋은 모양새는 이런 장대 양선 똑같이 맞받아지듯이 오늘 저녁에 장대 양선 나오면서 맞받아주면 제일 좋은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61선을 살짝 닿는 모습 오늘 보이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미국 증시는 괜찮아요. 상승세 갔다가 아주 완만하게 꺾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거래량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뭐 AMC라든가 소나라든가 OBV라든가 뉴욕 증시는 아직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언제든지 돌았을 걸로 보여져요. 뭐 나스닥도 비슷하겠죠? 어제 21선을 살짝 이탈했으나 61선에서 지지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래량은 뭐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우리 한국 시장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MACD, 소나, OBV 하락한다는 신호는 아직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전반적인 이제 상승 추세라 할까요? 이게 좀 완만해진 거가 있죠. 얘도 만약에 왔다가 옆으로 갔다가 무너져 버리면 얘도 좀 큰일이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남일 걱정은 아니에요. 우리 한국 증시 종합주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 거의 2%가 하락했어요. 어저께 28포인트 반등해가지고 혹시 그래도 21선 가까이 3200까지 한번 가는 거 아니겠나 했더니 지금 시장이 너무 나쁜 것 같으네요. 오늘 제대로 돌아서 보지도 못하고 그냥 물량받은 것 같아요. 어제 반등이 5일선까지 되돌림인가요?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아무리 하락을 하더라도 여기 21선 내지 11선 가까이는 한번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종합주가에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락하진 않겠죠. 오늘 분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 차트 보게 되면 계속 하락했네요. 막판에 그 외국인과 기관들이 막판에 물량을 좀 쏟았죠. 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이 3100포인트에서 지지할 수도 있었는데 마지막에 물량 쏟으면서 3100포인트를 이탈시켜버린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이탈하면서 거래량은 또 많이 유지가 됐어요. 근데 개인이 매수한 걸로 보여지죠. 일단 하락 추세가 좀 반등세로 돌변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모양이 나오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다시 일봉 차트로 볼게요. 이제 빠진 건 빠진 거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3100에서 멈출 줄 알았더니 지금 3097포인트가 3100을 지금 깨버린 거죠. 글쎄요.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기까지 봐야 될까요? 3000포인트까지 봐야 될까요? 이것까지 깨면요. 그 P&F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이 정도라든가 이 정도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3000까지 깨버리면은 이걸 이탈한다는 얘기잖아요. 시장이 없어요. 네, 앞으로 1년간은 시장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1년간은. 이걸 주봉 차트인데요. 이게 지금 3000인데 만에 하나 3000을 깨고 내려가면 완전히 개막원이죠. 올라갔다가 위에 벌판 개막원을 만든 다음에 이걸 이탈해버리면은 다시 올라갈 때 3000포인트 이상 돌파는 시간이 꽤나 멀리 걸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위에서 머문 동안에 이 거래량 있죠. 이 거래량이 최소한 절반 이상 소화된 다음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거래량이 소화가 되려면 이 기간이 7개월입니다. 곱하기 3 하게 되면 20일, 2년간이죠. 앞으로 2년간은 시장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최소한 2배를 잡아도 27에 14, 내년 가을에 돼야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올 연말장도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3천을 깨버리면 연말장도 없는 거고 내년에 시장도 없는 것이고 그냥 조정, 네, 여기서 조정하는 양상. 심하게 보면은 뭐 여기까지 하락하지 않겠니? 라는 2600, 3천을 깨버리면 이렇게까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지지대가 없잖아요. 그런 일까지는 안 벌어지기를 8월 시장하고 추석 때까지만 좀 예쁘게 조정을 받아주면 연말장세에서 다시 반등할 수도 있겠는데 이걸 그냥 깨고 내려버리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앞으로 한 2년간 최소한 1년간 내년 가을까지 시장이 없지 않겠나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월방 차트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과거에 1000포인트 갔다가 3년 빠진 거죠. 4년, 94년도까지 5년 주기설이니까요. 1000 갔다가 또 외환위기까지 빠지고 1000 갔다가 돌파하는데 2005년도 걸린 거죠. 2000년도 이때는 이제 그 밀레니엄 IT 관련주를 폭등하던 시절이죠. 이때는 벤처기업 사장이 최고의 직업으로 손꼽히던 시절입니다. 그 1000포인트 돌파하는 때까지 2005년도니까요. 한 5년간 시간이 걸렸죠.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내려왔고 다시 급반등했죠. 이때는 연기금의 매수세. 이때도 하락해야 되는데 연기금 가지고 버텼다고 보면 되겠어요. 올라갔다도 하락하고 이때도 2년, 3년 올라가서 만약에 해서 뭐 3000포인트 밀려버리면 최소한 2년은 쉰다고 봐야 되겠죠. 빨라도 1년. 위에서 7개월 머물렀으니까 진짜 빠르면 27에 14, 14개월 내년 가을이나까지 뭐 규정대로 움직이면 그냥 차트상의 규정대로 움직이면 37에 21 거의 내후년이나 돼야 시장이 다시 한번 3천 언저리 가지 않겠니? 라고 보는 게 바닥 확인하는 거 아니겠니? 라고 보는 게 과거 흐름상에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안 벌어지려면 멈춰야죠. 3100을 오늘 막판에 깨버렸는데 최소한 3000 정도에서 멈춰가지고 올 추석까지 좀 버텨주면 연말장이라든가 다시 한번 반등할 기회가 생기겠지만 이것을 더 깨고 내려가 버리면은 그냥 단순한 하락이라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좀 없지 않겠니? 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나 보여져요. 더 이상 빠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3100을 깼으니 최소한 마지노선 3000 정도에서 멈춰야 될 걸 보여줍니다. 3000 깨버리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그렇게까지 빠지는 장이 아니라면 조만간에 멈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말씀드렸던 여름 장세 지나고 있는 거예요. 여름 장세. 근데 여름 장사가 좀 심하게 겪고 있는 거네요. 네, 몸살 감기가 좀 심하게 걸린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요, 우리 증권사 직원들, 증권쟁이들은 좀 정신치료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은 단말기 혹시 보면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증권사 직원들의 직업병이거든요. 단말기를 보는 게 무서워지고, 아침 출근해가지고 단말기 보는 게 무서워지고, 단말기 보면 그냥 보는 순간부터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정신과 친구라든가 가가지고 치료를 가끔 받으면 머리가 아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사람들 하는 얘기 딱 한 가지예요. 단말기 안 보면 돼요. 한 대 때리고 싶은데 그럴 순 없고,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근데 뭐 직업상 안 볼 수는 없고요. 봐야죠. 그래도 혹시 여러분도 오늘 그런 현상이 있었다면 이제 시작입니다. 이런 과정을 해마다 겪으면서 앞으로 한 5년간은 이런 걸 반복이 돼야 여러분들 이제 베테랑이 되는 거예요. 이 시장에서 익숙해지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쌈짓돈이죠. 종잣돈이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길게 보시고 하세요. 이럴 때 또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남의 너무 다른 사람들 여기저기 유튜브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낚시 고기 잡는 법을 내가 배워야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한번 익히시기 바랍니다. 팔지 않으면 안 없어져요. 그게 또 진리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겠죠. 대한민국 뭐 3,300 찍고 그냥 끝날 장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기 좋아요.
오늘도 은행주만 떴잖아요. 은행주만 샀다는 얘기는 그만큼 대한민국 경기가 좋다라고 보는 겁니다. 현대차예요. 여러분께 현대차 계속 현대차 가지고 많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현대차 가지고 쭉 보여드렸는데 오늘 21만원을 깨버렸어요. 지금 21만원도 많이 깨가지고 20만 6,500원까지 크게 하락했습니다. 2.8% 그냥 이탈해버렸어요. 7월달서부터 지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24만원, 24만 5천원. 지금 생각하니까 24만원, 24만 5천원이 지금 꿈같은 시절이죠. 이때 이제 제가 왜 이때 24만원, 24만 5천원 왜 팔라고 했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면 돼요. 제가 맞고 틀리고 했다는 게 아니라 왜 이때 왜 팔라고 그랬을까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시면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고점씩 쭉 밀렸는데요. 그리고 직접 저점을 깬 건 일단 안 좋아요. 네,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얘가 앞으로 얼마나 멈출 것이냐, 그냥 더 이상 하락하지 않기를 바랄 것밖에 없어요. 이걸 종합주가 있으면 얼마다나 PNF로 본다 그러면 뭐 대책이 없는 거죠. 이 곱하기 칸 다 더한 다음에 곱하기 3만큼 내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제가 뭐 계산은 안 하겠습니다. 얼마나 갈지 모르겠으나 근데 짧게 봤을 때는 직접 저점을 깼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정도 직접 저점대가 있는 게 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을까 싶어지는 거죠. 이 장대 양선도 있고 여기서 이 정도 아니 물량 밀집 때 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겠니? 그럼 여기에 이제 한 19만원 20만원까지 가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마음을 좀 길게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가 6월달에 수출 물량은 좋았고요. 7월달에 한 2, 3% 수출 물량이 좀 감소했나 봐요. 물량이 감소한 이유는 그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공급이 지금 딸리나 봐요. 공장에서 물건을 제대로 지금 만들어내질 못하나 봐요. 반도체 부족인가요? 지금 도요타도 생산 물량을 지금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도요타도 반도체 물량이 부족해가지고 수출이 제대로 생산이 안 되고 있고, 현대차, 기아차도 수요는 많대요. 전 세계적으로 수요는 많은데 지금 생산에서 약간 좀 부족이 딸리고 있다. 즉 공급이 딸리고 있다. 생산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수출 물량은 한 2 내지 3% 감소했는데, 근데 이제 수출 단가는 올라갔나 봐요. 또 수출 단가는 올라갔는데 수익은 또 순이익은 그만큼 또 증가를 못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친환경, 요즘에 주로 수출이 친환경 자동차 위주로 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와 달리 이제 고부가 가치 자동차 위주로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주로 유럽으로 판매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친환경 자동차의 지금 선두 주자로 나서고 있고, 향후 수소차, 전기차 쪽에서도 계속 넓혀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 거 봐서는 제가 보기에 이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지, 뭐 이 업황 자체가 나쁘다라든가, 뭐 현대차, 기아차가 뭐 수익이 딸린다든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전혀 아니다라고 보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 갔다가 조만간에 과거 어떤 그 PNF라든가 패턴 분석, 추세 분석이 아닌 2021년도 패턴, 이 정도 갔다가 다시 한번 바닥 다지고 조만간 올라가는 원형 천정을 그렸으나 다시 이제 원형 바닥은 그리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한번 해봅니다. 근데 이제 바닥을 확인한 시점은 한 달 정도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추석 이전까지. 그리고 좀 돈이 빨리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 재난지원금인가요? 전국민 88% 준다는 거? 그냥 100% 다 주면서 빨리 풀었으면 좋은데, 7월달에 풀었으면 좋은데 그냥 꼰대짓 하는 것 같아요. 시간 끄는 것 같아요. 그냥 엑스맨들이 있어요. 그냥 효과를 반감시키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세금 축내는 세금 기생충들, 세충들, 갑질하는 애들, 세금 많이 받아가면서 갑질하고 하는 애들, 완장 차고
갑질한 애들. 어쨌거나 뭐 이번 달 말부터 뭐 다음 달에 돈이 풀린다고 하니까 좀 좋아질 것 같고, 뭐 경기도에서도 1인당 25만원씩 전 도민들 다 준다고 하니까 아마 반대하는 세력도 물론 많아요. 왜 반대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세금은 이럴 때 어려운 사람 주라고, 경제 살리라고 이럴 때 푸는 것이지, 그러다 또 잘 되면 다시 또 걷어들이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믿고 맡겨야지. 왜 이렇게 간섭하는지. 돈이 좀 풀리면 제가 보기에 뭐 추석 이후 앞으로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았지만 그때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말했지만 여름 장사에 여러분들이 여름 장사가 뭔지 이제 조금 느끼실 테니까요. 한 달 동안 더 빠지지 않고 지금 바닥 다지기 횡보하면서 좀 멈춰주기를, 그거밖에는 지금 바랄 게 없지 않나 싶어지고, 오늘 크게 빠졌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또 매수하던 세력이 있지 않나라고 싶어집니다.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기다려 보시죠. 이때 안 팔았는데, 이때 팔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여러분께서 팔라면 못하죠. 이럴 때 이때 팔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때는 안 팔아도 지금 파세요. 그러면 또 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지 마시고 항상 요 고점에서 파시고요. 지금은 그냥 타이밍 놓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게 보는 수밖에 없죠. 그래도 배당 받으면 되고요. 현대차 배당 줄 거고요. 배당 받으면 되고요. 은행에 예금했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NC소프트가 왜 떴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런 뭐 반전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반전. 이런 반전이 나올 수 있잖아요. 어제 약하지만 단기 바닥을 확인하는 장악형이 나는데 오늘 이렇게까지 8%가 반등하는 이런 반전이 가끔 시장에 나올 수 있거든요. 좋죠 뭐. 여기서 뭐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이런 일이 또 벌어지겠죠. 이런 일이. 그렇죠? 이렇게 또 찔끔찔끔씩 또 하락하겠죠. 근데 어쨌거나 한번 긴 장대 양산 나오면서 이렇게 돌아섰기 때문에 단기 바닥은 확인한 거 아니겠니? 라고 보여주면 되겠죠. 이제부터는 대칭되는 모습 가지고 또 완만하게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NC소프트, SK하이닉스하고 NC소프트가 가장 모양이 안 좋았는데 이렇게 살아나는 모습 보이니까 좋습니다. 이게 NC 야구단이죠. 저 진주인가 있는 NC소프트 게임 업체죠. 좋아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주식시장이니까요. SK하이닉스예요. 1.44%, 종합주가지수보다는 덜 빠졌는데 그래도 꾸준히 거래량은 유지가 되고 있죠. 좀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이 반도체 업체가 많이 좀 출렁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단가가 안 맞는다고도 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반도체 시장이 끝나는 건 아니니까요. 또 반등을 기다려보는 게 낫겠습니다.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바닥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PNF로 아까 따진다면 바닥이 없는 거죠. 이거는. 여기서 깨가 내려왔죠. 이것도 없어져라. 없어져야지. 요만큼 또 깨가 내려왔지.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만큼 칸수 곱하기 3 하면 뭐 원위치 한다고 봐야 되겠죠. 원위치. 근데 여기서부터 다시 멈추고 돌아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바닥 다지고 정별 상태로 전환하면서 앞으로 한 달 가까이 여기서 바닥 다지는 과정 이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 나오듯이 여기서 이런 모습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찬바람 불면 올라갔으면 좋는 거겠죠. 연말장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 세계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주식이 살아나려면은 빨리 코로나가 회복이 되고 국가 간의 여행도 좀 빨리 다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든 안 나오든 신경 안 쓰는 거죠. 영국도 하루에 한 10,0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축구장은 완전 개방하죠. 6만 명이 나와서 축구 볼 수 있게 마스크도 안 쓰고 응원할 수 있게 해주지 않겠어요?
백신 2차까지 맞은 사람들 한해서 입장시켜주고 48시간 이내에 음성 판정받은 사람들 입장시켜주고 걸리면 치료하면 되는 거고 그냥 독감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루에 10,000명씩 확진자가 발생한다고 하네요. 뭐 네덜란드도 인구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거기도 한 2-3천 명 되나요?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 모범적인 국가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도 지금 대도시 중심으로 해가지고 10,000명이 넘어가고 있죠. 크게 신경 안 쓰는 분위기고요. 그래도 지금 야구장은 관객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우리 한국만이 지금 그래도 2,000명 언저리인데요. 조금 더 했으면 뭐 100명대에서 움직였을 뻔했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가장 모범 국가가 아닌가 싶어집니다. 좀 더 노력해가지고 좀 코로나가 잡힌다면 다시 주식시장도 더 빨리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안정이 되어가지고요. 서로 여행을 마음 놓고 다닐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어저께 이걸 제가 샛별령 그래가지고 올라갈 걸 봤는데 오늘 그냥 상태 우선 나오면서 그냥 깨버렸어요. 이거 봐서는 샛별령이거든요. 그래서 최소 22,000원까지 올라갈 걸 봤는데 오늘 플러스 출발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플러스 출발해서 그냥 밀려버린 것 같습니다. 또 거래량도 유지가 됐네요. 이렇게 봐서는 안 좋죠? 네, 안 좋죠. 물량 있다면 좀 줄이는 게 낫겠죠? 고점 대비 한 20% 빠졌습니까? 대략 이 정도에서 여기서는 안 샀을 걸로 판단되고 한 20% 가까이 빠졌는데요. 크게 손실이 없다면 빨리 좀 줄이는 게 반등 시에 줄이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이 모양은 결코 좋지는 않아요. 이거 샛별령이나 지금 뭐 샛별령 따질 겨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리 캔들 차트가 모양이 좋아도 팔면 빠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네크라인을 깨버렸기 때문에 종목이고 업종이고 지금 뭐 구분 없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요 네크라인 돌아서기 전까지는 대략 21,500원이죠. 22,000원 가까이 돌아서기 전까지는 좀 반등시 매도가 맞지 않나 싶어집니다. 뭐 하루 이틀 더 추이를 봐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네크라인 이탈한 건 좋지는 않죠. 역별 상태 돼 있고요. 업종과 종목 보고 뭐 가치 투자 아무리 가치 투자 해도 빠지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피하고 봐야 되겠죠. 뭐 오늘 종합주가에서 2% 빠지다 보니까요. 그냥 계단식 하락하는 것 같습니다. 계단식 하락이라고 봐야 되겠죠. 얘는 뭐 직전 저점 20만원까지 가나요? 이거 봐서는 간다고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모양 안 좋습니다. LG전자까지 어제는 반등했나 오늘 그냥 밀려버렸군요. 얘도 3.58%면 그냥 투매 아닙니까? 요 정도 그렇죠? 이때가 3,100인데 얘는 3,100에 왔음에도 또 LG전자는 종합주가 지수보다는 좀 더 잘 버티고 있군요. 요 정도까지 봐야 되나요? 14만원까지 봐야 됩니까? 이것도 여기 이하로 깨지면 안 되겠죠? 이 정도에서 멈춰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추석 전까지 그냥 더 이상 안 빠지고 횡보하면서 버텨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주가에서는 저러다가 갑자기 또 멈추고 돌아서고 그래요. 연일 빠지지 않을 거예요. 어쨌거나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주식에 대한 전문가가 되려면 이런 시장을 몇 번 겪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5년간 단금질이 돼야 돼요. 여러분 기억 속에서는 2021년도라는 시장은 여러분께 누차 말씀드렸죠. 물론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처음 듣는지 모르겠으나 2020년도 같은 시장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워야 됩니다. 그런 얘기 여러 번 했죠. 20년, 30년 만에 한 번씩 나오는 시장이에요. 1988년도에 한번 그런 시장이 있었고요. 100% 상승하는 시장. 그리고 나서 작년도가 나왔으니까 30년 만에 나온 시장입니다. 정확 32년 만에. 30년 만에 한 번은 그런 시장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도는 여러분 머릿속에 지우시고요. 항상 주식은 올랐다 빠졌다. 크게 오르면 크게 빠지고 조금 오르면 조금 빠지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여러분들은 베테랑이 되는 거고요. 전문 투자가가 돼요. 그런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런 장도 있구나. 아, 주식이란 건 무서운 거구나 라고 느끼시면 돼요. 느낄 때까지 조건이 뭐라고요? 여러분 그 쌈짓돈이 남아 있어야 돼요. LG전자도 내가 어서 매수했는데 손해본 거 아니니? 갖고 있으면 배당 투자를 하게 되면 연말 배당 받으면 아마 은행 금리보다 낫지 않겠나 라고 싶어집니다. 뭐 LG전자는 또 언젠가 올라갈 종목이고요. 배당은 확실히 주고 있는 종목이고 회사 실적 좋아요. 단지 이제 급등에 따른 조정으로 봐야 되겠죠. 급등에 따른 조정이다. 우리가 이제 기간 조정을 봤는데 그 버선발로 뛰었나 그러면 이거 이제 가격 조정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로 봐야 되겠죠. 그러려냐고 편하게 한 달간 추석 전까지는 일어나 보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눈 감고 있으시면 됩니다. 단말기 보면서 안절부절 한다든가 뭐 그런다고 해서 이 시장이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은행주가 아까 7%가 올랐는데 왜 KB금융은 빠졌습니까? 카카오뱅크 때문에 올라갔나요? 시장이 바뀌었나 보네요. 제가 알기로는 상장돼가지고 3개월 지나야 그 지수에 편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카카오 요즘에는 그냥 상장되자마자 지수에 편입되나 봅니다. 급락을 해버렸네요. 네, 뭐 의미는 없죠. 뭐 48,000원까지는 추석 때까지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석 때 48,000원에 사자고요. 네. 47,500원이나 48,000원에 추석 전날 사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추석 끝나고 사도 될 것 같고요. 재난지원금 받으면 25만원 가지고 한 5주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아차도 그냥 이탈해버리는군요. 자동차주들이 그냥 같이 빠져버리네요. 뭐 현대차처럼 뭐 기아차도 뭐 회사가 문제 있는 건 아니고요. 전체 시장 따라가는 것 같고 300%가 상승했으니 조금 뭐 고점 대비 뭐 일부 기간 조정 내지 가격 조정까지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직점 저점이 막 이 정도 있으니까요. 75,000원 정도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아니겠나. 내려왔다가 또 바닥 다지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네. 편안하게 나는 배당 투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인가요? 오늘 요거 꼬리 보니 또 단기 바닥일 수도 있겠네요. 내일 정도 얼마나 반등할지는 모르겠으나 이 모양새 봐서는 내일은 또 반등이 나올 것 같으네요. 네, 이 모양새가 단기 바닥을 나타내는 신호거든요. 내일은 어느 정도까지는 반등 나오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최소한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요. 78,000원까지는 뭐 21선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 정도까지 반등이 나와야 차트 모양이 예뻐지는데 그냥 빠져버리면 그 상도일을 벗어나는 행위죠. 회장님이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반도체 가격이 조금 흔들린다고 하죠. 뭐 메모리 반도체인가요? 뭐 물량이 없다. 뭐 단가가 떨어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HMM인가요? 어저께 올라간 만큼 그대로 오늘 밀려버렸군요. 안 좋죠? 네. HMM 지금 그 해외 수출하는 데 있어서 현대상선의 역할이 지금 엄청나게 커졌어요. 모든 물량이 지금 현대상선으로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크게 상승한 것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예전에 한진해운이랑 같이 서로 나누어서 했었거든요. 대한해운, 한진해운, 뭐 현대상선. 근데 한진해운을 부도내버렸잖아요. 아무리 땅콩 비워도 한진해운 부도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의 해운회사가 날아가려면 수출 누가 합니까? 지금 수출할 선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상선에 지금 물량이 몰리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얘도
뭐 그동안 그런 호재 때문에 급등했는데요. 좀 이제 급등에 따른 조정은 좀 받아야 되겠죠. 항상 오르면 내리는 게 맞는 것입니다. 얘는 뭡니까? 되돌림 빠졌다가 되돌림 줬고요. 되돌림 받고 다시 지금 밀리고 있는 모양새죠. 요거는 뭔가요? 이걸 뭐라고 봐야 되나요? 뭐 썩 예뻐 보이진 않죠. 더 추가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 종목은 예전에 4만원까지 가선 3만 5천원 갔었나요? 이거 자체로 봐서는 좀 더 밀린다고 봐야 되겠죠. 되돌림까지 주고 밀리는 거 아니겠니?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때 외국인들 대량 매수 했던 날이고요. 그게 벌써 넉 달 전 얘기군요. 넉 달 전, 4월달이니까. 참 시간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아모레 파시픽. 얘도 K뷰티.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바닥 확인 못하고 계속 밀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거래량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고, 네, 누군가는 그래도 매수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얘도 뭐 단기적으로는 밀리겠으나 다시 좀 코로나 회복되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봅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 다 해야 되는지, 해야 되는 게 의미가 있는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 비슷한 양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종목들이 더 많이 있으나 다 비슷한 양상일 것 같고요. 시황을 하는 저도 지금 머리가 좀 아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멈추도록 하고요. 내일이 주말이니까 내일 좀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유럽 증시하고요. 저기 다우지수 또 뉴욕 증시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고요. 내일 좀 길게 하도록 하고 혹시 그 댓글에 종목 여러분 또 질문하시고 있으면 내일 또 준비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찍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